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17장 삶에 새로 찾아온 흥미. 다음 날 오후였어. 애는 부엌 창가에 앉아서 조각보를 꿰매고 있었는데 문득 창밖을 내다봤어. 그때 드라이어드의 샘터 아래쪽에서 다이애나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손짓하고 있는 게 보였어. 애는 마치 홀린 듯이 집 밖으로 뛰어나가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지. 애의 눈은 희망과 놀라움으로 반짝이고 있었어. 하지만 다이애나의 풀이 죽은 얼굴을 보는 순간 애의 얼굴에서 희망은 싹 사라졌어. 엄마가 아직도 마음을 안 바꾸셨어? 다이애나는 흐느끼면서 말했어. 그리고 나는 다시는 가슴 친구 같은 거 안 만들 거야. 만들고 싶지도 않아. 너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오, 다이애나. 애는 두 손을 모으고 외쳤어. 내가 나를 사랑하니? 당연하지. 그걸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애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 나는 내가 나를 좋아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사랑한다고는 생각 못했어. 다이애나,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기억하는 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었어. 오, 정말 놀라워라. 이것은 나와 내가 헤어져야 하는 어두운 길 위에 영원히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아. 오, 한 번만 더 말해줘. 난 널 정말로 사랑해, 앤. 다이애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분명해. 나도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다이애나. 애는 엄숙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 앞으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너의 기억은 내 외로운 삶의 별처럼 빛날 거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이야기 속의 별처럼 말이야. 다이애나, 내 까만 머리카락 한 올만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자를 게 있긴 해? 다이애나는 앤의 감동적인 말투에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 물론 있지. 다행히 앞치마 주머니에 조각보용 가위가 있거든. 앤이 말했어. 앤은 엄숙하게 다이애나의 곱슬머리 하나를 잘랐어. 잘 가, 나의 소중한 친구야. 이제부터 우리는 옆집에 살아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야 해.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너에게 충실할 거야. 애는 다이애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보며 다이애나가 뒤돌아볼 때마다 슬프게 손을 흔들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잠시나마 이 낭만적인 이별로 위안을 받았어. 모든 게 끝났어. 애는 말일 나에게 말했어. 이제 다시는 친구가 없을 거야. 예전보다 훨씬 더 외로워졌어. 케이티 모리스나 비올레타도 없으니까. 설령 있다고 해도 다 똑같지 않을 거야. 꿈속의 소녀들은 진짜 친구에 비하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 다이애나와 나는 샘터 옆에서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나눴어. 그건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신성하게 간직될 거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애절한 말들을 다 썼어. 너 대신 그대라고 불렀지. 그 말이 훨씬 더 낭만적으로 들리잖아. 다이애나가 내 머리카락 한 올을 줬고 나는 그걸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목에 걸고 평생 지닐 거야. 제발 내가 죽으면 그걸 함께 묻어줘.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 아마 내가 싸늘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베리 부인도 자신이 한 일에 후회하고 다이애나를 내 장례식에 오게 할지도 몰라. 내가 저렇게 말할 기운이 있는 걸 보니 슬퍼서 죽을 일은 없겠구나. 말일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 그 다음 월요일, 애는 뜻밖에도 책 바구니를 팔에 들고 단호한 표정을 한 채 방에서 내려왔어. 저 학교에 다시 갈 거예요. 애니 선언했어.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건 그것뿐이에요. 친구가 잔인하게 나에게서 떼어졌으니까. 그래도 학교에 가면 그녀를 볼 수 있고 지나간 날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 그것보다는 내 공부나 숙제를 떠올리는 게 좋을 텐데. 말일 나는 속으로 기뻐하면서 말했어. 학교에 돌아간다면 이제 사람들 머리에 슬레이트 깨는 일 같은 건 그만해야지. 선생님 말씀만 잘 듣고 모범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애니 침울하게 동의했어. 그렇지만 재미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 팔립스 선생님은 미니 앤드루스가 모범생이라고 하셨지만 그 애에겐 상상력도 생기도 없어. 그냥 멍청하고 재미없지. 그래도 지금은 너무 우울해서 아마 모범생이 되는 게 쉬울 거야. 새길 말고 큰 길로 가야겠어. 자작나무 오솔길을 혼자 걷는 건 못 견딜 것 같아.
분명히 눈물이 날 거야. 앤이 학교로 돌아오자 모두가 앤을 환영했어. 앤의 상상력은 놀이 시간에, 앤의 목소리는 노래 시간에, 그리고 앤의 연극적인 재능은 점심시간의 낭독 시간에 그리웠기 때문이야. 루비 길리스는 성경 낭독 시간에 파란 자두 3개를 슬쩍 앤에게 건넸고, 엘라 메이 맥퍼스는 꽃 카탈로그 표지에서 오려낸 커다란 노란 펜지를 줬어. 그것은 에벌리 학교에서 아주 귀중한 책상 장식이었지. 소피아 슬로는 앞치마 장식에 쓰면 예쁜 새 레이스 뜨개질 무늬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어. 케이티 볼턴은 슬레이트 물을 담을 향수병을 줬고, 줄리아 벨은 연한 분홍색 종이에 가장자리를 물결 모양으로 오려 다음과 같은 시를 정성스럽게 베껴주었어. 앤에게 황혼이 내려와 별로 커튼을 여밀 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게는 친구가 있음을 기억해. 인정받는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네. 그날 밤, 앤은 황홀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일 나에게 말했어. 앤을 인정한 건 여자아이들뿐만이 아니었어. 점심시간 후에 팔립스 선생님이 앤에게 모범생 미니 앤드루스 옆자리에 앉으라고 했을 때 앤은 자기 책상 위에 커다랗고 탐스러운 딸기 사과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 앤은 한 입 베어 물려다 말고 그냥 뒀어. 에벌리에서 딸기 사과가 나는 곳은 호수 저편 올드 블라이스 과수원뿐이었거든. 앤은 딸기 사과를 마치 달궈진 석탄처럼 떨어뜨리고 손수건으로 손을 과장되게 닦았어. 그 사과는 그대로 다음날 아침까지 앤의 책상 위에 남아 있었고, 청소와 난로 피우기를 담당하던 티모시 앤드루스가 그걸 자기 몫이라며 가져갔어. 하지만 점심 후에 찰리 슬론이 보낸 화려하게 줄무늬 종이로 장식된 슬레이트 연필 보통 연필이 1센트인데 반해 2센트나 하는 은 좀 더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어. 앤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미소 한번 지어줬을 뿐인데 찰리는 너무 기뻐서 하늘로 붕 떠오를 것 같았대. 하지만 찰리는 너무 들뜬 나머지 받아쓰기 시간에 엉망진창으로 실수를 해서 팔립스 선생님에게 방과 후에 남아서 다시 쓰라는 벌을 받았어. 브루투스의 흉상이 잘려나간 로마의 행렬은 그저 로마의 가장 훌륭한 아들을 더욱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라는 시처럼 다이애나 베리가 게르티 파이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아무런 눈길도 미소도 보내지 않은 건 앤의 작은 승리를 씁쓸하게 만들었어. 다이애나가 적어도 한 번쯤은 나를 보고 웃어줄 수도 있었잖아. 그날 밤, 앤은 말일 나에게 탄식했어. 하지만 다음 날, 기괴하게 접히고 꼬인 쪽지와 작은 꾸러미가 앤에게 전해졌어. 사랑하는 앤에게 엄마가 학교에서도 너랑 놀거나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한테 화내지 마. 나는 여전히 널 똑같이 사랑해. 내게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 게르티 파이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요즘 유행하는 빨간색 실 책갈피를 만들어 봤어. 학교에서 이걸 만들 줄 아는 애는 3명밖에 없어.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너의 진정한 친구, 다이애나 베리. 애는 그 쪽지를 읽고 책갈피에 입을 맞춘 뒤 즉시 답장을 건넸어. 나의 사랑하는 다이애나에게 물론 내가 엄마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화내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소통할 수 있잖아. 내가 준 예쁜 선물은 영원히 간직할게. 미니 앤드루스는 참 착한 아이야. 하지만 상상력이 없지. 다이애나의 가슴 친구였던 내가 미니의 친구가 될 순 없어. 맞춤법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틀린 게 있더라도 용서해줘.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말이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희 앤 혹은 코델리아 셜리. 추신 오늘 밤 내 편지를 베개 밑에 두고 잘 거야. A 혹은 C. S. 말일 나는 앤이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니 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비관적으로 예상했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아마 앤이 미니 앤드루스에게서 모범 정신을 조금 배웠을지도 몰라. 어쨌든 그 뒤로 팔립스 선생님과도 잘 지냈어. 앤은 학업에 온 힘을 쏟았고 어떤 과목에서도 길버트 블라이스에게 뒤지지 않으리라 결심했어. 두 사람의 경쟁은 곧 뚜렷해졌지. 길버트 쪽은 순전히 선의의 경쟁이었지만 앤의 경우는 그렇다고 보기 어려웠어. 앤은 분명히 앙심을 오래 품는 성격이었거든. 앤은 길버트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경쟁하려 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지만 경쟁은 분명히 있었어. 명예는 둘 사이를 오갔어. 어느 날은 길버트가 철자 시험에서 1등을 차지했고 다음 날은 앤이 긴 붉은 머리카락을 휙 넘기며 글을 눌렀어. 어느 날 아침
길버트의 산수는 모두 정답이어서 그의 이름이 명예 게시판에 올랐고, 그 다음 날에는 앤이 전날 밤을 새워 소수점 계산과 씨름한 끝에 1등을 차지했어. 끔찍한 어느 날에는 둘이 동점이 되어 나란히 이름이 올라갔어. 그건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화한 것처럼 느껴졌고, 앤은 몹시 수치스러워했으며 길버트는 한껏 만족해했어. 매달 말의 필기 시험 날이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 첫 달에는 길버트가 3점 앞섰고, 둘째 달에는 앤이 5점을 더 받았어. 하지만 앤의 승리는 길버트가 전교생 앞에서 진심으로 축하해버리는 바람에 빛이 발했어. 길버트가 패배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훨씬 달콤했을 텐데. 팔립스 선생님이 훌륭한 교사는 아니었지만 앤처럼 배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학생이라면 어떤 선생 밑에서도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앤과 길버트는 나란히 5학년으로 진급하여 라틴어, 기하학, 프랑스어, 대수학 등 이른바 브랜치 과목을 배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앤은 기하학에서 완전히 무너졌어. 정말 끔찍한 과목이에요, 마릴라. 앤은 신음했어. 도무지 앞뒤를 알 수가 없어. 상상력을 쓸 여지가 전혀 없잖아. 팔립스 선생님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제일 형편없는 학생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기라니, 다른 애들은 너무 잘해. 정말 창피해요, 마릴라. 다이애나도 저보다 낫다니까. 그래도 다이애나에게 지는 건 괜찮아. 우리가 지금은 남처럼 지내더라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가끔 그녀를 생각하면 정말 슬프지만 세상은 너무 흥미로워서 오래 슬퍼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마릴라?